안녕하세요. 오린맥스 강사 김규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챔퍼와 테이프 명령을 알아보고 그것을 이용하여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하나 만들고 Ctrl Alt Shift P로 폴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 세팅을 불러줍니다. 알고 싶다, 즉 Alt Shift C를 누릅니다. 물론 커맨드 패널에서도 챔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있지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엣지 챔퍼 어마운트는 목각기 벌어지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 밑에 커넥트 엣지 세그먼트는 벌어진 곳에 세그먼트를 추가해 줍니다. 세그먼트를 많이 추가할수록 모서리가 둥글게 더 부드럽게 됩니다. Shift Q로 렌더링 해보면 네, 모서리가 둥글게 더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반사값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고 챔퍼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챔퍼 타입에서 스탠다드 챔퍼는 두 개 이상의 세그먼트에서 모서리가 점점 둥글게 되지만 커드 챔퍼에서는 모서리는 그대로 각져 있고 세그먼트만 계속 추가됩니다. 모서리는 둥글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드 챔퍼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엣지의 텐션 값을 줄 수 있습니다. 텐션 값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챔퍼는 벌어진 공간만큼 구멍을 뚫어서 열려있는 챔퍼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열려있게 됩니다. 다시 스탠다드 챔퍼로 변경시킨 후에 스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렌더링을 해보면 부드럽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 스무스를 해제하고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각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무스 타입은 오브젝트를 전체를 부드럽게 할 것인지 아님 스무스 준 곳만 부드럽게 할 것인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무스 타입입니다. 렌더링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브젝트로 선택하고 렌더링을 해보면 모서리가 끝나는 지점도 부드럽게 이어져 있지만 보통 모서리가 끝난 지점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이죠. 만약 스무스 타입을 챔퍼 원리로 한다면 렌더링 할 때 끝나는 지점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로 하고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죠.
근데 챔퍼만 올리 스무스 주겠다 체크를 하면 챔퍼 준 곳만 부드럽게 되고 챔퍼가 끝나는 지점은 각져 보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스무스 스레스홀드 값으로 부드러운 정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렌더링 했을 때 그대로 부드럽습니다. 근데 만약 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무스 정도를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포트 상에서도 확실히 조정 값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지우고 챔프의 기능을 이용하여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랜을 선택하고 가로로 길게 생성합니다. 대략 길이를 20, 넓이를 120, 세그먼트는 1로 놔둡니다. 그리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P를 눌러 폴리로 바꿔줍니다. 다리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컨트롤 시프트 R을 연속으로 눌러 링 커넥트를 해줍니다. 일단 엣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RE 그러면 중앙에 엣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 툴로 아래로 조금 내려줍니다. 일단 그리드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좀 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의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로 벌려줍니다. Alt Shift C를 눌러줍니다. 끝까지 벌려주고 세그먼트를 12개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OK. 끝부분은 챔퍼로 생성된 엣지를 끝까지 밀어줬기 때문에 엣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로 바로 삭제합니다. 이전 강의에도 배웠듯이 딜리트 키를 누르면 면까지 삭제되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엣지는 삭제되지만 버텍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버텍스까지 삭제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엣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R로 링 명령어를 주고 다시 챔퍼 Alt Shift 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벌려주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OK. 이제 마지막으로 셀 명령어로 컨트롤 Alt S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두께는 1mm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단축키를 연습하시면 남들보다 빨리 앞서갈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단축키를 쓰시길 바랍니다. 다리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생성하고 킥 얼라인 Shift A로 다리와 정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엣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R로 링을 해주고 Alt 시프트 T로 커넥트 해줍니다. 세그먼트를 2개로 생성하고 핀치를 벌려줍니다. OK를 누르지 마시고 플러스를 눌러서 한 번 더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가로로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엣지가 2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핀치와 슬라이드로 조정해 줍니다. 핀치로 줄이고 슬라이더로 위쪽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그리고 OK. 이제 앞쪽과 뒤쪽을 뚫어 주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단축키 3번 보더를 선택한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냅 버텍스를 체크하고 버텍스 키를 붙여주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버텍스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웰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4개의 버텍스를 선택하고 맥스 기본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W 웰드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W. 네, 웰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동시켜 보면 그대로 떨어져 있죠. 네,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W로 웰드 명령어가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W 누르면 웰드가 아니고 타겟 웰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전 강의에서 단축키 타겟 웰드로 지정 안 했는데 왜 이럴까요? 그것은 단축키 지정하는 데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웰드가 되지 않으니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로 가서 위에 보시면 에디터블 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고 타겟 월드 모드를 보시면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쪽에서 단축키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쪽에 단축키가 중복되어 있는 거에 없어도 됩니다. 삭제. 그리고 에디트 폴리, 이것도 타겟 웰드 모드를 삭제합니다. 다시 한번 웰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네 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W. 네, 이제 웰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잡고 이동 툴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잘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웰드는 버텍스끼리 붙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멍을 뚫는데 너무 복잡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브릿지입니다. 일단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네. 그리고 두 개의 면을 선택한 다음 브릿지를 해주겠습니다. 브릿지. 그럼 바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버텍스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봐도 잘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개의 면을 선택한 다음 브릿지를 해주면 항상 그렇듯이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단의 버텍스를 선택해서 약간 모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면을 선택한 다음 조금만 내려줍니다. 그래서 모양을 조금 이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테이퍼를 선택합니다. 어마운트는 테이프를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정도를 나타냅니다. 효과를 줬는데도 안 나타나는 것은 에디터 폴더에서 폴리곤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제합니다. 이제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는 거기에 곡선을 줍니다. 프라이머리는 테이퍼가 적용되는 중심축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일단 프라이머리를 Z축으로 놓고 어마운트 값을 주면 Z축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Z축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막대기가 올라가면 이쪽으로 막대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이쪽으로 막대기가 올라가면 이쪽으로 막대기가 내려옵니다. 한번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벌렸을 때는 막대기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줄였을 때는 막대기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Z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축으로 놓으면 X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옆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X축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줘보면 이렇게 X축이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움직임을 줘보면 밑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X축이 이쪽 방향이고 막대기는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축으로 놓으면 역시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Y축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Y축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갑니다. 네, 나 Y축 기준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펙트는 실제 테이퍼가 적용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일단 XY로 되어 있습니다. XY는 X와 Y축의 방향으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네. 일단 X는 이쪽이고 Y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어마운트 값을 올려주면 X, Y 값으로 동시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마운트 값을 마이너스로 주면 X, Y 값이 동시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Y축의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축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축을 선택하면 물론 X축의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X축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시메트리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거울처럼 대칭을 이룹니다. 일단 어마운트 값을 올려줘 보겠습니다. 체크 하나 체크 안 하나 별 효과는 없어 보이죠. 단축키 1번 또는 기준으로 선택해서 직접 위로 올려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이펙트를 체크하면 테이퍼가 적용되는 제한값을 줄 수 있습니다. 어퍼 리미터는 위쪽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고, 로어 리미터는 아래쪽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적당한 값을 주고 기둥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Shift로 하나 더 복사해주면 이제 완전히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챔퍼와 테이프를 이용해서 쉽게 다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강을 마치겠습니다.